안녕하십니까. 코리안의 원장 이판재입니다. 최근 들어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환자 수만도 전 인구의 15에서 20%이고요. 우리나라 어린이 천식 환자가 80년대 5.6%에서 95년 15%로 늘었다고 하니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레르기 질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코가 막 간질간질하고 이게 말라요. 콧물 계속 나니까 머리 좀 아프고요. 그때부터 콧물 많이 나고요. 콧물 나고 재채기 많이 하죠. 알러지가 있으면 비염이 되는 건지, 비염이 이제 되면 꼭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해서 모두 비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격리해서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환자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인구의 5 내지 10% 정도죠. 흔한 알레르기 질환으로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피부에 생기는 두드러기나 습진이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 질환에 걸리는 환자들이 꽃가루나 진먼지와 같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항원에 노출되는 그런데 과민하게 반응하고 환자의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환자에게서 여러 알레르기 질환들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범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라는데 흡입물질, 음식물, 곤충이나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흡입물질과 음식물이라고. 한의학적으로는 그게 동등하게 몸이 가지고 있는 바른 올바른 기운, 즉 정기라는 부분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그게 이제 사기죠. 그 사기라는 부분하고 서로 싸운다고 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부분이 약해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정기가 약해지게 되면은 사기가 이기는 거지, 그죠? 어떤 그 알러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때 되어서 비로소 발현되었다,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알러지 비염의 항원들. 특히 집 진드기나 집 먼지는 침대, 소파, 옷장, 카펫 등 집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니 조심할까. 집안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나쁜 기운을 줄이는 역할과 그리고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기를 더 올리는 역할, 그 두 개를 병행을 한다면은 치료 효과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겠죠.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화면으로 알아봤는데요. 소문 현기 원병식이라는 한의학 고전에 보게 되면 비염에 대해서 비구, 비체, 비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구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말하고 비체는 발작적인 재채기를 뜻하며 비염이란 콧물이 계속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들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문헌에서는 구체 또는 분체라고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가려움과 재채기, 콧물 등이 심장의 화와 폐장의 화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국소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폐가 튼튼해지는 치료법을 통해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년 동안이나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했다는 권아람 씨가 이 병원을 찾았다. 5년 동안의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는데. 코가 붓는 거는 마찬가지고 재채기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맑은 콧물이 나고 또 점막이 굉장히 붓게 되니까 늘 막혀있는 상태였어요. 그 숨을 못 쉬게 되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때론 미열까지 났거든요. 그녀는 늘상 약을 달고 살면서도 병은 항상 제자리여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 방에 기댔다는 권아람 씨. 치료를 위해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재채기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 간질간질해요. 한때 중이염으로까지 번졌던 그녀의 질환은 많이 안정되었다는데
공부에 전념하는 시기여서 낫는데 다소 더딘 감이 있지만 분명 화면의 코 속은 붓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한 5년 전부터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주 증상이 뭐냐면요, 주로 이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치료한 지 한 달 정도 되셨거든요.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콧물이 흐르는 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고질병을 호전시킨 한방 치료. 어떻게 해서 5년 동안의 알러지 비염 감옥에서 그녀를 탈출시킬 것인가?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요, 되게 중요한 게 호흡기입니다. 호흡기에 잘못이 됐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하시는 것은 뜸을 통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뜸 치료를 손에 지금 하고 있는 부위는 의제혈이라는 곳으로 그 폐의 기운을 돋궈주는 보폐한다 하는 작용을 가지는 혈이고요. 얼굴에 이제 그 뜸을 뜨는 간접뜸이라고 그럽니다. 하는 부위는 인중, 영향이라고 한의학에서 부르는 곳입니다. 그 부위가 부비동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따뜻한 자극을 가해줌으로 인해서 찬 기운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녀를 위한 치료 중 비강 세척도 한몫 톡톡히 하는데 이렇게 아로마 오일과 생리식염수가 섞인 물로 코 속을 시원하게 세척해주면 코 속 세균을 제거해주고 아로마 치료까지 해줘 코의 롱과 붓기를 빼고 코를 뚫어주어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고 한다. 네, 아무래도 많이 개운하죠. 이런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랑 병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너무 재채기를 많이 하고 휴지를 많이 쓰고 이러니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병원에 와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오늘은 알레르기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로 질병도 알맞은 때의 치료가 중요한데요. 합병증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인후염 등이 올 수 있고 다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이나 아토피, 결막염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코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 축농증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